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친절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화선입니다. 난임 치료 과정 또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돌주사라고 더 잘 알고 계실 프로게스테론 주사.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 프로게스테론 주사 사용하면 임신율이 더 높아지는지, 오늘은 프로게스테론의 진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 should do to be a healthy human. That's what I wanna do, but I don't think I know how. 난포가 배란이 되면 그걸 황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걔가 하는 역할은 임신의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왜? 자궁 내막을 유지시켜주고 자궁 내막의 환경을 임신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면 임신의 필수적인 호르몬이 부족한 거니까 임신이 잘 안 되겠죠. 프로게스테론은 자연적으로 배란이 잘 되는 여성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몇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은 난임이 아닌 여성과 비교했을 때 배란이 잘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 난임 치료를 하는 여성에서는 필수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배란을 만들어 놓고 난자를 채취한 이후에 자궁 안에 배아를 넣어주는 과정인데, 그 과배란이라는 과정이 결국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써서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면서 이제 황체 호르몬도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레벨들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높아질 때는 임신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궁 내막도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 적절한 레벨일 때 임신이 잘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을 인위적으로 높여놨죠.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자궁 내막의 환경이 임신의 부적절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과배란이 너무 많이 된 경우에 신선 배아 이식을 하면 그때는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배란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냉동 배아 이식이거든요. 왜냐면 냉동 배아 이식은 전주기에 다 배아를 만들어 놓고 이식하는 그 주기에는 한두 개 정도만 배란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생리학적인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선 배아 이식에 비해서 냉동 배아 이식이 임신율이 높다라는 이런 연구가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냉동 배아 이식은 저희가 호르몬을 줘서 주기를 만드는 인공 주기가 있고, 배란을 한두 개 만들어서 내막의 환경을 만드는 자연 주기가 있는데, 인공 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배란을 만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프로게스테론을 주지 않으면 내 몸 그 어느 곳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결국 외부에서 100% 호르몬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임신의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임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선 배아 이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일에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측정을 하고, 그 레벨이 특정 수치 이상일 때는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달에 이식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이미 다 난 거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금 냉동 배아 이식인데, 냉동 배아 이식에서 만약에 인공주기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이식 당일의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이 분분해요. 가장 낮은 레벨은 사실 10만 넘어도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지 않고 임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논문이 많이 있고요. 20까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9.7까지도 괜찮다고 보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10 미만일 때 주사로든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해주면 임신율을 올릴 수 있다. 즉
검사를 하고 이식 당일에 프로게스테론을 충분히 보충해 준다면 임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로게스테론이 높은 게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에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들이 조금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써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의문이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를 물어보는데 특정 수치 이상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과도하게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맥시멈 얼마 이상은 안 좋다에 대한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는요, 신선 배아 이식일 때요. 왜냐면 저희가 과배란 이후에 난자 채취하면서 황체에 있는 세포들도 같이 많이 딸려 나오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야 되는 그 세포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착상이 필요한 만큼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비율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선 배아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 주는 게 임신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는 뭐 확립되어 있는 이론이고요. 냉동 배아 이식 때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게 좋냐는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자연주기에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측정해 봤을 때 20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은 용량이라도 프로게스테론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임신에도 중요하지만 이게 유산방지제로도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임신을 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절박유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절박유산에 의한 출혈이 있을 때 프로게스테론 질정제를 좀 넣으면 출혈을 좀 멈추게 할 수 있고 유산율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랑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몇몇 환자분들은 주사제를 꼭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몇몇 환자분들은 효과가 같다면 이왕이면 덜 아픈 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게스테론을 공급하는 루트가 4가지 있는데 먹는 것, 배주사, 엉덩이 근육주사, 질정 그 어떤 걸 쓰더라도 프로게스테론 농도만 유지가 된다면 임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연구 결과가 그런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난임 치료를 할 때 경험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치의마다 이 프로게스테론은 선호하는 루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게 공급하는 루트에 따라서 같은 프로게스테론이지만 성분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심지어 먹는 프로게스테론은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프로게스테론 그 측정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다고 해서 먹는 약으로 보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피검사를 했을 때 여전히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 몸에 실제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낮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자궁 안에 있는 프로게스테론 레벨도 낮다고 볼 수 없고 혈청, 피검사를 통해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측정을 했을 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궁 내 프로게스테론도 의 농도가 높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도 그렇고 주치의도 그렇고 피검사에서 높게 유지되는 걸 보면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러면 피검사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의 투여 경로는 주사예요, 주사. 그래서 배주사와 엉덩이 주사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방법이 메인이 다 엉덩이 주사였어요. 엉덩이 주사는 결국 근육 주사인데요. 그 근육 주사를 맞게 되면 엉덩이가 엄청 딱딱하게 굳어요. 이 프로게스테론은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8주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8주 이후부터는 태반 쪽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보충해줄 필요가 없지만 아이가 잘 착상이 되고 자리를 잡는 8주 이전까지는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히 있어야만 임신이 유지되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은 무조건 임신을 하게 되면 8주까지는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맞는 이 엉덩이 주사를 8주를 맞는 거라면 그러면 엉덩이가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돌주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진짜 맞는 얘기고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게스테론을 어떤 루트로 보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임신을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루트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반드시 주사 많이 효과적이고 특히 엉덩이 주사 많이 효과적이고 질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먹는 약은 전혀 역할을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그거를 저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주사 맞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에 성공하면 어쨌든 8주까지는 네트 6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사로 시작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 주사를 또 끊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사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효과가 동일하다면 조금 더 우리 환자들이 덜 아프고 좀 편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반드시 본인이 침습적인 과정을 하고 본인이 좀 아픈 과정이 있어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